S2면은 좀 하는 친구네?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아니 너 말고 이 새끼야. 이름 뭐였지? 아 그래 현준이. 현준이. 잘생겼어요. 대학 가면은 또 인기가 많을 상이야. 키도 엄청 커요. 근데 저런 약간 구릿빛 피부 있죠. 그럼 또 이 누나들이 환장을 한다고. 그리고 약간 순둥순둥해 보이잖아. 저런 친구들이 이제 화 한 번 댄다? 멋있죠. 호진 화내면 멋있어요. 근데 호진이 같은 스타일도 대학 가면 인기 많습니다. 여기서 한 10kg 정도의 감량을 한다. 아 진짜 저 정도 쌤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어요.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여러분. 아 105kg야? 그러면 조금만 더 가자. 한 20? 20. 호진이 그래서 그 국어학원 선생님이 그 말 하셨단 말이에요. 뭐? 학교에서 하는 말이 계속 애들한테 너네 다 대학 가면 족밥이라고. 자기 살만 빼면은 차은우 족바른다고. 근데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내가 키가 180이 넘었으면 그래요. 쌤 뭐 연예인 했겠죠. 구라예요. 아니 뭐 연예인 중에 개그맨도 있으니까. 아 근데 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막 여학생들이 막 빼빼로 주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믿죠. 쌤 그땐 진짜 괜찮았어요. 피부도 거의 막 베이비 페이스였고 꽤나 잘생겼었고 그죠. 지금은 뭐 약간의 탈모도 있고요. 시력도 잘 안 보이고요 지금. 네. 수학을 하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폐랑 어느 정도의 등가 교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랑 조금. 담배 다시 피시게 된 게 여기 와서세요? 그죠. 작년에 이제 일을 할 때는 여학생들이 많았어가지고 질문이 하루 종일 쏟아지기 때문에 담배 피러 나간다? 아우 막 그냥 잔소리가 우리 엄마보다 심해요. 못 가요. 난리가 나요. 흡연자가 없었어 그때 학원에서. 뭐 쌤 뭐 거의 병균 취급을 당해요 이거. 뭐 필 수가 없죠. 근데 뭐 여기 오니까 여기 뭐 다 피네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 44쪽 보시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기한이가 연속함수의 성질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 문제 4번 한번 봐볼래? 답이 막 손을 들고 있죠. 일단 보면 몇 번이에요? 지금 막 4번으로 막 손을 흔들고 있죠. 그지? 왜? f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극한의 성질과 똑같아. 나눌 때는 0을 조심하자.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발전 문제 16번에 요게 약간 재밌는 주제긴 하거든. 디귿만 한번 판단해 보실게요, 여러분. 디귿만, 합성함수만. 너 뭐 공주형이야? 네? 커플 팔찌야 그거? 네, 근데 저 다시 혼자 찾는 법을 연구해보려고 혼자 못 찾아가지고. 병신도 아니고 뭘 혼자 못 차고 있어 이거. 자, 얘 어때요 여러분? 자, 본인 지금 자신 있게 선생님 저는 얘 판단할 수 있습니다. X. X? 여자친구 걸 수 있어? 아,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왜 X일까요? B의 그러니까 함수값이 GA가 B라 했을 때 B에선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봐봐. G가 A에서 연속이래. 그럼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하면 다 같은 값 하트로 가겠죠? 맞지? 근데 하트가 A라는 보장이 있나요? 문제에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 기본적으로 연속 뿔마 곱하기 나누기 연속은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나누기일 땐 0만 조심. 그런데 합성을 할 때는 여러분이 봤죠? 결과가 어때?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 이해되니?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G가 X는 A에서 연속이었고 F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참이 맞죠. 왜냐면 똑같은 하트로 갈 거잖아. 그럼 F에다가 하트를 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F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조항이 붙으면 맞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냥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명한 거니까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발전 문제 21번을 딱 보시면 나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 왜? 양수는 지금 그치. gx 양수만 2배 할 거니까 음수는 다 0으로 죽여버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보는 안목이겠죠, 여러분. 그지? 나온다고 했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gx만 뽀로록 처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숙제로 한번 해보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23번 한번 봐볼래, 여러분? 문제만 한번 읽어봐봐. 그냥 내가 말로 하고 좀 끝낼게요. 얘는 말로 하면 안 되겠네.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는 게 낫겠다, 얘들아. 어디 뭐 사고 났나? 오늘 구속하는 날인가? 아니 뉴스에 나오더라고. 나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잘 몰라요. 네. 쌤 뭐 정치는 잘 몰라서. 선배야? 네. 나도 알아요. 그래. 근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학생은 죄가 없습니다. 민섭 쌤이 밥을 먹다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냈어. 선생님 저는 뭔가 새로운 메뉴를 좀 도전하기가 꺼려져요. 저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아니요, 음식을 먹다가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진보적이신? 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내 밥자리만 뺏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육과정을 자꾸 축소를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대통령 바뀌면 근데 교육과정이 또 바뀔라나? 모르겠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자가 많은 교육과정이죠. 미적분을 안 배운다고? 그럼 약간 이런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좀 갖지 않겠다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지금 보면 얘가 A로 나뉘어져 있죠. 그지? 그런데 이 친구는 문제가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없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A의 값에 따라서 변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뭐 해야겠니?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겠죠. A에서 연속. A에서 연속이라면 연속과 연속을 곱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대로 답이 아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일 땐 뭐 해야 돼? A가 연속이 아닐 때, 즉 둘이 넣은 게 다르다를 할 거고, 얘는 불연속인데 얘는 문제가 없죠. 그럼 이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
0이 돼야겠죠? 마이너스 a 빼기 7이 0이 된다가 아마 나오겠죠? 맞을까? 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얘는 범위가 실수 전체죠. 얘는 a에서만 나뉘고 있지. 그럼 내가 fx랑 gx를 직접 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f랑 g를 곱한데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죠. 얘는 뭐야? 그대로죠. 그러면 그냥 곱해. 이렇게 곱하면 그냥 2차 해석하는 거랑 똑같잖아. 마음이 편하죠. 얘랑 얘도 그냥 곱해. 이렇게 처리하면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물론 계산량은 조금 더 늘어 보일 수 있으나 상황이 복잡할 땐 이렇게 함수를 합치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그래도 자주 애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 함수 합치기. 함수 합치기. 얘도 좋아. 왜?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괜찮니? 그래서 요 방법도 하나 알아둡시다.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좀 치고. 자, 합성함수가 드디어 나오셨죠. 그러면 나랑 이제 마지막 주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 마지막 주제. 합성함수의 연속성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시간 남으면 미분 좀 칠게요.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보자. 자, 요런 내가 합성함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불연속이 되는 후보를 볼 거야. 불연속이 되는 후보. 근데 꽤나 좀 자명해 보이는 게 속함수가 불연속이라면 f도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지? 그래서 후보야. 얘도 후보. 1번. gx가 불연속인 x는 a를 조사해 보자야. 후보니까 조사를 해보셔야 돼. 후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랑 이어지는 내용이야.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며. 그러면 f에 얼마가 a가 되는 요 x가 있겠죠. 맞아 아니야? f에 얼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x가 만약에 x는 b에서 불연속이야. x는 b에서 불연속. 그러면 우리는 속을 한번 타고 갈 거잖아. 속을 한번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이때 얘가 후보가 아니고 정의역을 컨트롤하는 건 gx이기 때문에 gx가 뭐가 되는? b가 되는 요 x를 조사해야겠죠. 이해가 돼요? 합성함수의 대응관계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 얘가 불연속이 될 때, 얘가 불연속이 될 때로 나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은 속함수가 결정을 할 거니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치? 후보는 요 딱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관계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쓰면 됩니다. 괜찮을까? 이해돼요?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 우리 발전 문제 26번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 이거랑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해봅시다.
괜찮을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G 안에 F가 들어가 있네. 그럼 나는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보는 거야. 얘가 불연속일 때랑 얘가 불연속일 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체크할 건 1밖에 없죠. 맞지? 그럼 1을 넣었을 때 값이 있겠죠. 1을 넣었을 때 얼마야? 2a죠. 맞니? 여기 1 넣으면 얼마야? 3 플러스 a 아니야? 맞죠? 이게 다시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맞죠? 그럼 이걸 여기 넣었을 때랑 이걸 여기 넣었을 때 뭐 하면 돼? 같으면 끝이겠죠. 맞니? 이해되는데? 뒤에 계산은 생략할게요. 하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3쪽을 볼 거거든? 왜? 네? 아 근데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 fx가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이 그 gx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연속 그러니까 저 g 저거 자체는 넣어서 갖다 하면 되는데 이게 fx가 그냥 연속이면은 g랑 상관없이 그냥 다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fx가 연속이면 g랑 상관없이 연속이 돼. 그건 아니죠. 아까 했잖아. gfx.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얘가 연속이게 하면 맞죠? 네, 근데 얘가 불연속이어도 이 불연속 값이 여기 들어갔을 때 같아주면은 그 되잖아요. 되죠. 근데 그 범위가 이 문제에서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A는 3이 공통으로 나와요. 이 문제. 문제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런 거지.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f의 결과가 1 만약에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연속이죠. 왜냐면 1이랑 3에서 같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3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53쪽 한번 볼게요. 자, 가우스와 연속성이 조금 나와 있어. 가우스. 나는 이제 이거를 막 해야 되나? 라는 입장이 있긴 한데 이송송 수학연구실에서 넣었기 때문에 해야죠. 그죠? 아니, 별로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네, 해야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가우스 X를 너네 잘 그릴 줄 아니?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를. 본인 가우스 함수 모든 걸 다 그릴 수 있다. 가우스 안 배운 지 오래됐죠. 가우스 자체를 안 배우잖아, 거의. 그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번에 문제 풀면서 좀 나왔던데. 가우스, 부교재. 부교재? 부교재가 뭐야? 마플? 저것도 구닥다리 문제라서 그래요. 내가 수투 처음 공부할 때 마플 시너지 풀었거든? 그때 문제랑 지금 문제랑 똑같아요. 야, 씨발, 센이 바뀌겠어? 센은 나라가 망해도 안 바뀔걸? 자, 가우스 X제곱. 얘 어떻게 그려? 바로 그려져요, 여러분? 막 보이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일단 나의 생각은 이래요. 나의 생각은 어떠냐면 X제곱은 그리기 쉽지. 그럼 X제곱을 먼저 내가 또르륵 그려보자. 그럼 내가 편의상 오른쪽만 좀 그려볼게. 귀찮으니까 오른쪽만. 그러면 가우스의 정의가 뭐야?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죠. 그럼 정수가 포인트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y는 1과 만나는 지점, y는 2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제일 먼저 정수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이 경계가 될 수밖에 없고, 요런 마인드는 가우스를 처리할 때 가장 핵심적인 마인드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1이 되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 얼마야? 1. 여기는? 루트 2죠. 그럼 이제 쌤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1보다 더 작죠? 그럼 다 얼마야? 0이죠. 요렇게 뚫어버리고, 여기선 1이죠. 뚫어버리고, 여기서 또 요렇게 가면 되겠죠.
이게 가우스 그래프예요. 요 논리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가우스를 그릴 수가 있겠죠. 괜찮니?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야? 정수점을 찍자. 이게 다예요. 그럼 가우스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지 않을까? 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발전 문제 28번으로 한번 스무스하게 스타트를 해봅시다. 호진 왜? 왜 잘 안 보여? 그래프가? 가우스가 정수보다 작은 거죠.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러면 그 1일 때 1일 때 1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넘지 않는. 자신은 그죠? 넘지 않는이잖아. 넘지 않는. 작거나 같은 이죠. 자, 한번 볼게. 얘는 지금 로그 3x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놨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y가 뭐가 되는?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끊길 거예요. 맞잖아. 그럼 사실 그려볼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해. 그치? y가 정수가 되는 지점. 그러면 사실 1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나. 1일 때 0이니까. 근데 제한 구간을 보니까 열린 구간으로 나와 있죠. 그럼 1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x가 뭐부터 되겠어요? 3의 1승부터 어디까지? 3의 4승까지 되겠죠. 그럼 뭐 얘는 뭐 굳이 등비수열의 합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더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29번에 x- 절대값 x라는 표현이 있거든. 혹시 everybody 요 친구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누구야? 어우, 아주 스마트한데? 이런 거 이제 소개팅 가서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 혹시 x- 절대값 x를 알아? 이거 소수 부분이야. 이러면 정말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막 잔디밭 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탁 보여주면 기가 막히죠.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55쪽에 사이값 정리 한번 볼게요. 사이값 정리. 얘도 개념 부분이니까 짤막하게 얘기를 좀 할게. 사이값 정리. 일단 사이값 정리는 우리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굉장히 중요해졌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 기준으로는 그냥 잊어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을 할 거니까 뭔지는 알아야 돼. 뭔지는 알아야 돼. 근데 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확통을 약간 배척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쌤은 사실 이제 확통 선택자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귀엽잖아. 귀엽잖아요. 막 동전 막 이렇게 하면서 2가지, 1가지. 내일 비가 온대. 막 이러고 있으면 귀엽잖아요. 그죠? 뭐 초콜릿 막 나눠주고 있고. 미적분은 뭐 으악 하는 막 함수 그래서 나 막 이러는데 2가지, 함수, 개수 막 이러고 있으면 귀엽죠. 그래서 쌤은 확통 선택자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쌤이 원래 올해도 사실 확통 특강을 할지 기하 특강을 할지 선택권이 있었거든. 내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확통하면 관두겠다. 그래서 기하를 했죠. 자, 사이값 정리 들어갈게. 자, 사이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사이에 값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얘는 주로 존재성 보장에서 씁니다. 존재성. 어떠한 존재성을 찾을 때 나는 사이값 정리를 써요.
그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뭐 단순 예를 들어보면 요런 거 있죠. 로그 2의 x 빼기 x. 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구합니다. 로그 혹은 지수랑 다항함수가 결합되면 일반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미적분 선택자들은 얘를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실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 그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릴 때 편하겠죠.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미적분에서 좀 쓰이고요. 수투 단계에서는 뭐가 쓰이냐면 주로 이제 실근의 존재성을 찾는데 많이 쓰여. 그냥 기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냐면 요런 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를 내가 앞으로 할 거야. 여기 X축이 있어. 그런데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어요. A였고 B였어. 그런데 A랑 B 사이에서는 연속이라고 보장을 할게. 그게 단서 조항이에요. 이때 요렇게 이어졌어. 요렇게 이어졌어. 좀 잘 생각해봐. A일 때 함수값이 음수였고 B일 때 양수였어요. 그지? 근데 연속함수라는 건 양수와 음수의 경계 지점인 0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죠. 연속이니까. 맞아 아니야? 그럼 이 사이에 실근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우리 옛날 2차 함수 할 때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사실은. 이해되겠어? 사이값 정리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자동차 타봤죠? 타봤지? 아버지가 막 운전을 하셔요. 시동을 걸고 출발! 했는데 갑자기 100이 찍히나? 그럼 여러분 죽어요. 그럼 물리법칙을 무시한 거잖아. 어떻게 돼? 0부터 서서히 100까지 올라가죠. 왜? 속도도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거쳐 안 거쳐? 거칠 수밖에 없죠. 요런 게 사이값 정리야. 이해되겠어? 되게 당연한 얘기야. 만약에 여기서 3이었고 여기서 1이었대. 그러면 2랑 y는 2랑 반드시 한번 만나? 만나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에 값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 괜찮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랑 같이 좀 등장을 하시는 게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요. 최대 최소. 얘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얘는 대신에 닫힌 구간으로 정의가 되거든. 닫힌 구간 연속. A, B에서 연속. 이 이유도 설명을 할게요. 자, 닫힌 구간 연속이라는 건 A랑 B를 포함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포함한다는 거겠죠. 그럼 요런 말이야. 봐봐. 어떤 A라는 지점이 있고 어떤 B라는 지점이 있대. 이게 요렇게 이어져 있대. 이렇게 이어져 있대. 아니 이거 너무 병신 같다. 한 요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A랑 B 사이에서 최대값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닫힌 구간이 깨져버리잖아? 이건 좀 별론데. 뭐 대략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여기가 제일 크잖아요. 씨발 이게 x가 얼마야 이게? 몰라요. 여길 내가 b라고 하면 b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죠. x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일 때는 최대값이 정의가 되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되면 최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최대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거야. 그 말이 불연속이면 존재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제를 배웠잖아요. 이게 참이라고 여기 뭐 참이 아닌 것처럼. 그럼 비슷한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있어. 하지만 요렇게 연속이 아니더라도 있어요. 요걸 자꾸 내신해서 내요. 나는 매우 불쾌해. 요건 수학적 사실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함정인 것 같아. 내 말 이해될까? 이해돼요? 애초에 연속이 아니라면 반드시 존재한다를 말할 수가 없어. 이럴 땐 없고요. 이럴 땐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데 연속이 보장되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때 뭐 우리가 구간의 양끝값 혹은 요 값 이렇게 후보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를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최대 최소 정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불연속이더라도 최대값은 존재할 수 있다. 5개념이야. 자꾸 이걸 보고 불연속이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틀려요. 알겠지? 이것만 조심하자.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발전 문제의 33번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제인데 한번 가보실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얘는 뭐 내가 이제 막 풀이를 다 하진 않을게.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별로 귀찮아요. 그럼 그냥 내가 얘를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hx라고 치환하고, 그죠? hx라고 치환하고 요 값들 넣어서 부호가 다르면 근이 존재하고 같으면 존재하는 걸 보장할 수 없겠죠. 요 논리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죠? 어제 다 그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맞지? 뭐 얘를 넣었는데 양수고 얘를 넣었는데 음수야. 그럼 이 사이에 근이 있어 없어? 있겠죠.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맞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 넘어갑시다. 그럼 34번도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34번은 fx랑 ex랑 같다라고 들 거죠, 여러분. 맞지? 문제 읽어보고 있니? fx랑 ex랑 같다라고 들 거잖아. 그 다음 뭐 할 거야? 이항시켜서 는 0 만들겠죠? 그럼 위에 거랑 푸는 논리가 정확히 똑같죠. 넘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는데 37번을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쌤이 숙제로 낼 건데 다음 시간에 반드시 풀어줄 거예요. 왜냐면 꽤나 생각해 볼 요소가 있어. 논리적으로 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나한테. 쌤 그냥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38번도 글쎄요, 나름 쉽지는 않아요. 고민해볼 요소가 있는 재미난 문제인 것 같아. 37, 8. 이 두 개는 제가 반드시 다음 시간에 풀게요. 알겠죠? 왜냐면 고민해볼 시간을 그냥 쭉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뭐 수업 때 고민해볼 시간을 쭉 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 봅시다. 그럼 넘어갈게요. 미분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연속은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여러분 설렌다, 그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죠. 미분은 여러분 정말 이 인간 인류의 역사를 바꾼 아주 최대 도움이죠.
미분이 없었으면 뭐 아인슈타인도 없고 우리가 이미 죽었겠죠. 농사만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되게 정말 미분하면 쌤이 이제 꼭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 뉴턴 씨가 떠오르죠. 아이작 뉴턴. 뉴턴 씨 알아요? 그 사과 떨어지는 거 잡은 새끼? 그 들판에 누워있다 잡았잖아. 그지? 근데 이 뉴턴이 아주 쓰레기 새끼인 거 압니까, 여러분? 모르죠? 뉴턴이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과학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얘도 은퇴를 했어. 한 50대. 그리고 뭐 했는지 알아? 주식을 시작해서 폭망합니다. 그 빚을 그 가족이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나쁜 새끼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미분은 있잖아. 사실 발견한 사람이 2명인 거 알아요, 여러분? 라이프니츠. 되게 좋았어. 이러면 점수 따는 거야.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가 아니고 임마.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있어요. 안 적어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2에서 사용하는 미분은 뉴턴식이에요. 근데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라이프니츠를 배울 거고 미분의 꽃은 라이프니츠입니다. 네. 이거는 미적분 선택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아니요, 이게 제가 뭐 비하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뉴턴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둘이 발견했거든. 근데 이제 뉴턴이 우겼죠.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학학회는 영국이 가장 힘이 세요. 근데 뉴턴이 영국 사람이야. 그래서 그 수학학회는 뉴턴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후대에 한 몇 세기가 지나서 나중에 수학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 라이프니츠의 손을 들어줘요. 얘가 더 범용성이 좋다. 이 새끼는 쉽기만 하다. 라고 해서 둘 다 동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2번 배우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없었다면 미분을 한 번만 배웠겠죠. 그럼 미적분이란 과목이 아예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원래 라이프니츠 미분법은 기하에서 배웠어요. 근데 없어졌어, 씨발. 자꾸 그 대통령 아저씨들이 없애요. 자꾸 빼, 내 거를. 어쨌든 자, 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미분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항상 교과서에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정의를 해요. 평균 변화율. 그럼 내가 평균 변화율을 맨날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기울기요 이러거든. 그거는 수학적으로 매우 틀린 표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야, 기울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또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죠. 없잖아. 그럼 기울기랑은 반드시 구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얘의 기하학적 정의가 있거든. 얘는 곡선 위의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직선의 기울기. 요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예요.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기하학적 의미라고 해서 아마 적혀 있을걸? 내가 알기로는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지?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럼 평균 변화율로 시작해서 미분까지 한 표에 한번 가볼게. 봐봐. 내가 만약에 자, 요러한 곡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러한 곡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 여기를 내가 A, 여기를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있겠죠. 요 정도만 그을게. 그러면 반드시 기울기가 있어 없어?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요 선분의? b마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되죠. 식의 구조 자체만 보면 기울기랑 똑같지.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같아요. 근데 그냥 아무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곡선 위에 두 점을 이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로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생각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자. 조금만. 요런 이제 약간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냐면 분수 형태가 나오면 뭐로 유연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고1 때 여러분 유무리 함수 풀 때도 가끔씩 해봤을 거야. 그죠?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분의 FA 요런 게 선지에 나왔다고 쳐보자. 그죠? 그럼 내가 얘를 뭐 A를 직접 다항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내가 기울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0,0. 그렇지. 어디랑? A, FA랑 0,0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겠죠. 요게 평균 변화율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수식이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뭐 할 준비를 해야 돼? 직선의 기울기로 돌려서 생각할 그걸 해야 돼요. 준비를. 이해되겠어? 그럼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 요런 게 나왔어.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2,3. 2,3이랑 A, FA를 이은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이건 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할 때 뭐 무지막지하게 받겠죠. 그지? 그래서 이러한 해석이 당연하게 돼야 돼요. 요 정도만 강조하면 내가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럼 봐봐. 평균 변화율이 정의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가 뭐냐면 미분을 정의하고 싶어. 미분을. 그럼 봐봐. 미분은 어떻게 정의를 이제 사람들이 하냐면 요런 생각을 하는 거야. 미분? 미분은 사실 별명이 있거든. 별명. 얘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해요. 근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순간 변화율. 그럼 봐봐. 얘는 지금 평균적인 변화율이에요. 평균적인 변화율. 근데 나는 지금 요 A, 요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원해. 그럼 어떤 특정 순간을 원하는 거잖아. 특정 순간. 그럼 수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요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A만 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왜? 점 하나면 기울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기울기로 해석을 하려면 두 점이 필요해. 근데 나는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 점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그냥 B라는 점을 A로 가까이 보내면 A는 아니지만 극한의 정의 자체가 A는 아니지만 A로 가까이 가죠. 그럼 그에 수렴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순간 변화율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뉴턴 씨가 하신 거예요.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야, B를 A로 보내버리면 이게 A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되겠죠. 그걸로 미분을 정의하자라고 하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볼게. 봐봐. 자, B가 한 요쯤 있었어. 요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요 정도 되겠죠. 맞니? 그러다가 B가 점점점 다가갈 거야. 다가가. 그럼 거의 뭐가 되겠어? 접선과 비슷해지겠죠. 그럼 접선이 도착점 아니야, 목표치? 그럼 목표치는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죠?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잖아. 도착. 그럼 얘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약속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요 식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야. 이해가 될까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의 정의입니다. 말 그대로 정의. 괜찮을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해볼 것들은 뭐 요런 거야. 뭘 해볼까? B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A보다 조금 더 멀리 갔죠. A보다 조금 더 멀리 간 놈이잖아. 어쨌든. 그럼 내가 얘를 A에다가 어떤 X만큼 같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맞니? 쌤 말 이해돼요? B는 어차피 A보다 크니까 얘를 A에서 X만큼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그럼 봐봐. B가 A 플러스 X였어. B가 A 플러스 X.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니? 좀 별론가? 식이 이렇게 되면? A로 정의를 할까? A를? 아니야. B로 가는 게 나아. 그냥 B로 가자. B가 A로 가고 있죠. 그치? 그럼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X가 0으로 갈 때 식이 어떻게 바뀌어? A 플러스 X 빼기 A죠. 그러면 X분의 뭐로 바뀌죠? F에 A 플러스 X 마이너스 FA가 되죠. 맞니? 맞죠? 그럼 얘나 무슨 말이야? 동일한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를 요런 기호로 쓸 거예요.
f의 프라임 a라고 씁니다. 요건 기호의 약속이야. 괜찮을까? 괜찮아요? 여기 그러면 요 순간 변화율 혹은 요런 걸 미분계수라고 말하는데 기하학적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쓴 말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해볼게. 접선의 기울기 혹은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은 극한값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얘는 탄생 배경 자체가 극한값이야. 그럼 여러분, 요거 알면 미분 가능성이 끝이 나요. 극한값이 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이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분 가능성이야. 극한값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은 극한값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야. 여기 있죠, A.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점점 얘로 가겠지. 맞니?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오겠죠. 왼쪽에서 다가올 거 아니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둘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은 좌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극한값이니까. 그러니까 미분 질문 아니야? 손 들길래. 극한값이란다. 미분계수는 극한값이다라는 마인드가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 이해돼요?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죠? 그럼 넘어갈게. 그럼 이제 새롭게 내가 정의를 한번 해볼게. 뭘 정의할 거냐면 아까랑 함수는 똑같은데 내가 여기를 여기를 A보다 조금 더 같다 해서 H라는 기호를 써요. 그건 왜 나도 이런 줄 모르겠어. H를 좋아하나 봐. 그럼 봐봐. 얘로 내가 순간 변화율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 그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가까이 가야 되죠. 맞니? 그럼 H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그 다음 여기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H죠. 그 다음 위에 FA 더하기 H 빼기 FA 맞죠? 맞니? 이해돼 안 돼? 그럼 봐봐. 요 식의 구조를 내가 파악을 해볼 거야. 자, 분자의 괄호 안을 계산하면 얼마야? A 플러스 H에서 A 빼면 얼마야? H죠. 얘도 얼마야? H죠. 이럴 땐 미분계수야. 구조가 똑같으면 미분계수예요. 이해되겠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면 이런 거야.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2H 빼기 FA였어. 얘는 지금 분자만 내가 변화율을 계산해 볼게. 얼마야? 2H죠. 얘는 얼마야? H지. 그럼 지금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맞겠죠. 그럼 2를 곱했으니까 다시 분자에 2를 곱해줘야겠네. 맞니? 그럼 잡아. 2H 맞죠? 어디로 가고 있어? A로 가고 있지. 그럼 얘는 F'A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2 곱하기 F'A가 되겠네. 맞니? 그러면 이제부터 기한이가 얘를 일반화를 할 거예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지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봐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 a 더하기 2h 빼기 f의 a 마이너스 3h라는 걸 내가 적었어요. 얘 결과가 뭘까? 5분의 3? 땡! 땡! 3분의 5 F'A예요. 3분의 5 F'A.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정석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줄게. 그럼 지금 변화율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죠. 근데 아까 우리 미분계수 정의에선 F의 A 더하기 H 빼기 FA였지. 그럼 움직이는 점 하나에 고정되는 점 몇 개야? 한 개예요.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움직이는 거 하나에 고정된 게 하나, 세트가 이뤄야 미분계수야.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움직이죠. 그럼 엄밀하게 이해해서 미분계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움직이는 게 두 개니까. 그럼 나 고정점 두 개가 필요한 거야. 맞니? 고정점 두 개가 필요해. 요게 이해가 돼요? 이해돼? 그러면
FA 더하기 EH에다가 내가 FA를 뺄게. 뺐으니까 뭘 해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FA에 마이너스 3H 빼기 FA가 되겠죠. 맞아 아니야? 맞죠? 맞니? 맞지? 그럼 봐봐. 이제 3H를 그냥 이렇게 둘게요. 어차피 분모니까. 그지? 이렇게 뒀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계산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 맞지? 분자가 2H니까 여기 2가 와야 돼. 그럼 몇을 다시 곱해줘야 돼? 여기 2가 왔어. 3분의 2가 다시 곱해줘야 되죠. 맞니?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 얘가 몇 H? 2H. 얘 몇 H야? 3H. 그러면 H를 그냥 약분시키면 돼요. 그럼 얘 결과는 그냥 3분의 2F'A야. 맞지? 맞잖아. 그럼 얘는 뭐죠? 얘만 보면 마이너스 3H에 3H지. 그럼 마이너스 F'A가 될 건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F'A가 되죠. 그럼 결론이 뭐야? 3분의 5F'A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이 논리를 이해한다면 여기서도 봐봐. 분자끼리 계산해봐. 얼마야? 5H죠. 밑에 얼마야? 3H잖아. 그럼 그냥 3분의 5 F'A라고 하면 되겠죠. 이 과정을 길게 거칠 필요가 없잖아. 일반화가 되는 거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이건 그냥 상식이야.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본디 태어난 배경 자체가 극한값이죠. 근데 내가 지금 억지로 정점 두 개를 도입해서 미분계수로 풀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F'A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면 돼?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내 말이 이해가 될까? 그냥 존재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내가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 x는 a.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보려면 나는 좌우를 비교할 거야. 좌우. 그럼 봐봐. 여기서 쪼르륵 오겠죠.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이거 아니야? 일정하죠. 얘는 뭐야? 이거지. 반대쪽에서 올 땐. 그럼 둘이 같이 달라? 다르죠. 맞지? 그럼 이때는 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정체 자체가 뭐라고? 정체 자체가 극한값이야. 그럼 극한값? 좌우가 지금 달라 보이네? 미분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나 뭐 해야 돼? h가 0 우극한일 때, 0 좌극한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해되겠어?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A. F'A가 존재해. 그러면 그냥 약분하시면 돼요. 맞잖아? F'A가 존재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냥 약분을 하시면 돼. 맞죠? 그런데 B. 존재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로 극한값을 따로 구해야 돼요. 이해될까? 이해되겠죠?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재. 문제 없어. 왜냐면 매우 고난이도거든. 없어.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 그냥 예시 문제를 하나 들고 와볼게. 아니 마플 시너지에 있으면 내가 찾아서 한번 보여주든지 할게. 어쨌든 얘가 일단 중요해요. 얘는 그냥 실수만 하지 말자. 실수만 하지 말자. 그래서 쌤이 앞으로 이런 형태는 이름을 미분계수 유사식이라고 부를 거야. 미분계수 유사식. 미분계수랑 유사한 형태이긴 하나 미분으로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미분계수 유사식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괜찮니?
자, 여러분 그러면 몇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자, 발전 문제 7번 한번 해볼게요. 68쪽에 발전 문제 7번. 요건 지금 약간 오랜만에 배우는 입장에선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다 했어? 미분을 좀 그래도 할 줄 아네? 미적분 수투 누구한테 배웠어 처음에? 저요? 저 학원에서. 여기? 아니. 다른 학원? 아, 너 이적생이야? 아, 그래? 전 학원이 어디야? 백인대장. 아, 백인대장? 잘하시죠? 저도 알아요, 백인대장. 풀이가 약간 프로다울 텐데? 아니 저는 좀 작은 좀 이상한 데 와가지고 미분을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저 그림 그리듯이 배웠거든요. 여기 네모고 세모니까 네모 세모 꼴을 맞춰야 된다. 아, 그거는 이제 승제식, 정승제식 설명.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을걸? 그거 틀린 말 아닌데? B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래서 리미트 씌우는 시 처음 봤어요. 아, 몰랐어? 네. 그래? 다 그렇게 설명할 텐데? 잘 안 들어오는 거. 기준이는 어디서 배웠어? 중학교 때 알겠어. 그 사람은 누구야? 그냥 정체불명해? 은퇴하셨나? 아니, 왜냐면 다 나의 경쟁 상대니까 파악을 좀 해봐야죠. 요 앞에 그 수학 공간 있잖아. 거기 잘하나?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 은평구 쪽에 있었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썰이 하나 있어. 내 자랑 하나만 하자면. 수학 공간, 우리 대치쿠민을 다니는 친구가 수학 공간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나 봐. 걔가 충암고였는데, 충암고 지금 이제 고3이죠. 그 친구가 대치쿠민 영어를 다니고 수학은 수학 공간을 다녔나 봐. 근데 이제 수학 공간에서 막 어려운 문제들을 막 과제로 내줬나 봐. 그래서 걔가 풀다가 안 돼서 우리 대치쿠민 충암고 애들이랑 막 토의를 했나 봐. 어떻게 풀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퇴근하려고 가고 있었어. 근데 나를 딱 붙잡아. 선생님 이래. 왜 씨발 이래. 그냥 질문 하나만. 가위바위보를 했지. 걔가 이겼어. 내가 받아줬어. 엄청 30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다가 3인데? 이랬어. 그게 뭐예요? 수학 공간 다운. 수학 공간 다운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게 배웠대.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이럴 텐데 하고 치웠죠. 수학 공간 안 돼요. 우리한테 안 돼. 그 의건쌤 아세요? 그게 누구야? 바른에서 바른 학원. 바른 학원도 유명해? 유명하죠. 모르겠어요. 가재열 애들이 다 믿어요. 의건? 이의건. 우리 이 씨랑 같은 이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형제지간 아니야 이거? 이 의자 돌림 아니야?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일단 처리를 하려면 문제를 보니까 F'이라는 값이 나와 있죠. 그럼 요 정도 눈치는 채야 돼. 아, 미분을 해서 가야 된다. 그지? 그럼 난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잘 한번 분해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죠? 그럼 지금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F랑 어떤 걸 곱해놨잖아. 얘는 내가 뭐 따로 처리할 게 없어. 별 감흥이 없거든. 근데 얘를 보면 fx가 있죠. 그지? 그러면 fx에 빼기
F2에다가 x-2 요런 게 만약에 탄생을 하면 분자 변화량이 얼마야? 액마2죠. 분모 얼마야? 액마2지. 그럼 얘 자체가 미분계수거든. 그럼 요러한 꼴을 내가 잘 만들어내면 처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얘를 기준으로 식 변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나오려면 2가 묶여 있어요. 몇 FE가 빠져야 돼? 2FE가 빠져야겠지. 쌤 말 이해되니? 그러면 2FX에다가 내가 빼기 2F2를 했어요.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죠. 요렇게 하셔야겠네. 맞니? 그럼 여기가 x-2가 될 거고 리미트를 붙이면 돼요. 맞니? 그러면 얘는 내가 2로 쪼갤 수 있죠. 요렇게. 맞지?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얘랑 요렇게 묶이면 이 F'2 맞죠? 분모랑 분자의 변화량이 일치하니까 그 자체가 F'2잖아. 맞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이제 얘만 해석하면 되거든? 얘는 F2로 묶이죠? F2에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2네? 그럼 리미트가 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약분을 하실 수가 있고 얘랑 약분하면 남는 게 마이너스 F2겠죠. 그럼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얘도 로피탈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쌤은 풀이를 할 때 로피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이유는 있어. 나는 로피탈을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로피탈을 쓰지 않아. 어쨌든 로피탈을 쓰는 건 프로답지 않은 것 같아요. 겁쟁이야. 로피탈은 쓰지 않습니다. 근사는 쓰지만 로피탈은 쓰지 않아요. 로피탈 배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한테 배웠어? 우진이? 우진이가 가르쳤어? 우진이는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로피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쓰자. 그렇게 가르칠 거고 나는 좀 반대의 입장이에요. 그냥 쓰지 말자. 근데 나는 쓰긴 하거든, 가끔. 왜냐면 이걸 이제 식 처리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럼 가끔 써요. 근데 뭐 가끔은 나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일탈. 그죠, 일탈. 가끔 뭐 엄마 밥 먹다가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가끔 한번 로피탈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1년에 한두 번?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제가 72쪽까지 좀 들어볼게요. 72쪽까지. 너무 많니? 할만하죠? 우리 프로니까. 가스라이팅이 잘 됐죠?